자, 해서 일단 핸드폰부터 열어보실까요? 자, 그럼 저희 일단 생활 편의 앱 한번 수업을 해보실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앱을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많이 사용할 만한 앱들을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그래서 캘린더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시는 거. 그래서 보통 요즘 우리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이제 갤럭시 캘린더가 있는데 그 캘린더를 이용해서 일정을 추가하고 뭐 수정하고 삭제하시는 거, 반복 일정을 잡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캘린더를 먼저 앱 찾아보실게요. 자, 가운데 화면에서 화면을 위로 밀어서 상단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검색창에 터치하시고요. 앱스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에다가 터치, 거기에 캘린더라고 써주세요. 캘린더 쓰시면 이 바로 첫 번째 캘린더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캘린더 그림을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캘린더 그림을 터치. 자, 그래서 캘린더를 터치해서 열어보시고요. 뭐 밑에 자동 동기화를 킬 거냐, 뭐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는데 키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계정에 이 내 일정이 자동으로 동기화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오늘 등록했던 일정을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켜기를 하시고 뭐 별로 나는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취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켜기나 취소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캘린더 들어가셨으면 일단 일정 추가부터 한번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지금 내가 원하는 날짜 일정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일정 추가할 날짜를 먼저 선택하시고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31일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12월 31일. 12월 31일을 터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선택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31일에 터치하시고 이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을 터치. 자,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고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제목은 연말 모임, 이름 연말 모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옆에 색깔이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나? 이 색깔 동그라미는요, 우리가 일정을 등록했을 때 등록되는 일정 색깔이에요. 색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색깔을 자유롭게 골라서 터치.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일정에 이제 날짜부터 시간까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시간까지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시간을 터치해서 뭐 우리 만약에 모임 시간이 있으면 그 모이는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간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간을 터치해서 자, 뭐 화면을 이렇게 오후로 바꿔보고 시간도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2시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되셨으면 또 밑에 화면을 살짝 올려보시면 장소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장소를 한번 터치해서 만약에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장소 부분 터치하셔서 장소를 마포구청이라고 쓰실게요. 장소 터치해서 마포구청.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약속 전에 알림을 받아서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달력으로만 등록해 놓으면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안 들여다보면. 그래서 알림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알림을 터치하시고 뭐 1시간 전, 1일 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1일 전으로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1일 전에 터치. 1일 전을 터치하시고 뒤로 버튼 해서 밑에 저장 버튼 이제 한번 눌러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저장. 자, 해서 저장 눌러 보셨으면 요 달력에 연말 모임이라는 일정이 추가가 되었나? 자, 그럼 화면을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보면 다음 달로 넘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서 한번 다음 달로 넘겨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 달, 전 달, 좌우로 밀어서 월을 이동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상단에 보시면 이 세 줄 버튼 보이시죠? 요게 보통 메뉴인데 세 줄 버튼을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세 줄 버튼을 터치, 세 줄 버튼을 터치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달력의 보기 방식,
연으로 볼 건지, 월로 볼 건지, 주로 볼 건지, 일로 볼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주 단위로 한번 봐볼까요? 주 단위. 그래서 세 번째, 주 단위를 터치. 주 단위 터치하시고 이번 주로 돌아가려면 이 오른쪽 위에 이게 오늘이라는 버튼이거든요. 무조건 오늘로 돌아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오늘 버튼을 터치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로 바꾸시면 이제 이번 주에 관련된 주 단위의 일정이 보이시죠? 그럼 아까 우리가 31일에 또 등록해 놓은 일정을 보려면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왼쪽으로 밀어서 31일에 이렇게 시간대의 2시 부분에 일정이 등록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을 세분화해서 만들 때는 주 단위 달력으로 보시면 좋고요. 나는 그냥 크게 한 달 단위로 일정을 볼 거다 하신다면 세 줄 버튼 다시 눌러서 상단에 세 줄 버튼 눌러서 월에 또 터치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에 터치.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정을 추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일정을 수정하시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밑에 31일 날짜에 한번 다시 터치해 보시고 터치하시면 오늘 등록했던 일정이 목록으로 나오실 거예요. 요 일정을 터치. 자, 해서 터치하시고 지금 우리가 추가한 일정을 한번 수정해 보실 건데 아래 보시면 우리 복사, 편집, 공유, 삭제 이렇게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편집 버튼을 터치해 보실게요. 편집 버튼을 터치. 자,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일정을 등록했던 창과 똑같이 다시 나오시죠? 여기에 이번에는 오른쪽 이름 옆에 웃는 얼굴이 있는데 스티커를 하나 추가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웃는 얼굴 스티커를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자, 웃는 얼굴 터치해서 요 밑에 스티커를 한번 추가해 보실 건데 요 표정을 위로 이렇게 쭉쭉 한번 올려보시면 다양한 표정들과 뭐 하트, 손가락 모양 등등이 있고요. 저희는 먹는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음식 모양이 있어요. 햄버거처럼 생긴 요 음식 모양을 터치하시고 화면을 위로 슉슉 올려서 이런 커피잔 모양을 찾아서 터치해 보실게요. 자, 되셨으면 오른쪽 밑에 저장. 자, 뒤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달력 형태로 보시면 달력 형태의 스티커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날, 그런 날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표시하시면 더 잘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일정을 삭제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연말 모임 일정을 터치하시고 일정이 목록으로 나온다면 다시 이름을 터치해 보실게요. 자, 터치하시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있나? 자, 삭제 누르시고 이 일정을 휴지통으로 이동할까요? 나오면
휴지통으로 이동. 자, 뒤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달력에 삭제된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을 추가하실 때는 원하는 날짜를 터치하시고 더하기. 그리고 우리가 수정하실 때는 일정 자체를 터치하시면 편집하실 수 있고 삭제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캘린더에 그렇게 일정을 추가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우리가 캘린더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때 시간을 한번 설정해봤지만 시간 설정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하루 종일에 이렇게 터치하면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 설정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습하실 때 하루 종일에 체크해서 시간을 없애고 일정을 등록해 보시면 되세요. 자, 저희는 오른쪽 밑에 뒤로 버튼 눌러서 꺼 보실게요. 그래서 캘린더 앱을 한번 사용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계 앱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시계 앱에는 알람이라던가 타이머 그리고 세계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 저처럼 이렇게 꺼내 놓으셔도 좋아요. 그때그때 쓰기 편해서요. 자, 일단은 시계를 한번 찾아서 실행 한번 해보실게요. 만약에 홈 화면에 시계가 없으시면 화면을 위로 밀어서 우리 앱스 화면에서 상단에 검색창을 터치. 이 검색창에 시계라고 써보실게요. 시계. 시계 쓰시면 이렇게 시계가 검색이 되죠. 시계 앱을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시계를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번씩 다 해보실 건데 일단은 알람 설정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밑에 알람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알람을 터치해서 알람을 먼저 만들어 보실 건데요. 저처럼 이미 알람이 목록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필요 없으면 나중에 삭제도 할 거고 일단은 알람을 추가하는 것부터 해보실게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더하기가 보이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는 더하기 모양을 항상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더하기 모양을 찾아서 터치. 더하기를 터치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시간을 먼저 설정하는 거죠. 내가 몇 시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8시로 한번 맞춰볼게요. 시간을 위아래로 밀어서 오전 8시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해서 오전 8시로 마치셨으면 요 밑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 반복되는 요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알람이 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월화수목만 이 시간에 울렸으면 좋겠다. 라는 요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딱 일시적으로 한 번만 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울리고 이 밑에 있는 반복 요일을 설정해야지만 반복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겠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부분에 터치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반복 요일로 설정을 하셨으면 요 밑에 공휴일엔 알람 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요일 중에서 빨간 날이 있으면 뭐 그날은 안 일어나도 된다 하는 날이라면 여기를 켜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휴일에 끄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온, 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눌러서 켜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알람 이름도 터치해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알람 이름 터치해서 기상 시간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오른쪽 밑에 완료 기상 시간이다 이렇게 알람 이름 써주시고 완료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올려서 요 밑에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알람 음을 요 터치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
진동도 같이 울리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울림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알람을 바로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이제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울림인데 이걸 다 켜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는 알람이 울릴 때 진동 울리는 게 싫다. 소리는 괜찮은데 그러면 진동은 끄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도 온오프 버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밑에 저장 버튼을 터치해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저장 버튼을 터치.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생성된 알람은 오른쪽에 있는 온오프 버튼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잠시 꺼놓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터치해서 끄시면 되세요. 그래서 온오프 버튼을 이렇게 끄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알람이 이제 필요 없어서 지우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알람을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싶은 알람을 1초 정도 길게 눌렀다 떼보실게요. 자, 1초 정도 눌렀다 떼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나머지 지우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터치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알람을 터치로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이렇게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개 시각을 한번 설정하시는 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 기준의 시간과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의 시간을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밑에 있는 세개 시각을 써요. 우리 세개 시각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세개 시각을 터치하면 이거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 시간이 나와 있죠? 근데 나는 서울 시간 외에 다른 도시의 시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을 터치. 자, 위에 검색창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검색창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찾아서 터치해 보시고 위에 토론토라고 한번 써볼게요. 토론토 쓰신 다음에 토론토 캐나다 이름 나오면 터치.
그러면 이렇게 도시 추가 버튼이 생기실 거예요. 추가 버튼을 터치. 목록에 토론토 시간이 생겼나? 그래서 서울과 토론토 사이에 뭐 시차라던가 토론토 도시의 현재 시간, 그리고 날씨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것도 지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려고요. 아까 우리가 추가를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는 필요가 없다 하실 때는 삭제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알람을 삭제했던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 이 시간을 1초 정도 눌렀다 떼셔서 체크하시고 더 지우고 싶은 시간대 있으시면 체크하셔서 아래쪽에 삭제. 자, 그래서 삭제하셨으면 밑에 스톱워치 한번 터치해 볼게요. 스톱워치는 우리가 달리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야 할 때 쓰는 게 스톱워치죠. 그래서 스톱워치 사용하는 것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른쪽 밑에 시작 버튼 누르면 그때부터 초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터치. 막 올라가죠? 자, 만약에 달리기라고 하면 1등, 2등, 3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는 순서대로 구간 기록을 터치하시면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딱딱딱 캐치해서 구간 기록 남기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간 기록 한번 터치, 터치, 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 기록 남나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 되셨으면 중지까지 눌러 보실게요. 자, 해서 중지하시면 이렇게 구간별 기록과 전체 시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우고 싶으면 초기화 버튼 누르면 지워지겠죠? 초기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머 한번 보실게요. 타이머. 타이머는 이제 내가 설정한 시간으로 타이머가 울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라면 5분 끓이라고 하는데 그 5분 동안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5분 설정해놓고 시작 버튼 눌러서 이제 5분 뒤에 끓어가면 되죠. 이 타이머는요, 간단하게 이 10초짜리가 하나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위아래로 시간 설정해서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연습만 해볼 거라 가운데 10초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아, 예, 10분이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시간을 위로 밀어서 맞출게요. 10초로. 이 시간을 위아래로 밀어서 10초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10초 뒤에 알람이 울리면 한번 떠볼게요. 알람은 상단에 생길 거예요. 위쪽에 알람이 울리면 해제 버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해제 버튼. 그래야 알람이 꺼져요. 만약에 해제 버튼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잘못 누르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알림창을 내려서 알림창에 알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터치해서 해제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자, 다 되셨으면 뒤로 버튼 해서 우리 시계 앱을 한번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앱을 한번 이용해서 시청하시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로 버튼 눌러서 전부 끄시고 홈 화면에서 화면 위로 밀어서 상단 검색창에 터치해서 한글로 유튜브 쓰시면 첫 번째 유튜브 앱이 나오나 유튜브 앱을 터치. 자, 유튜브 들어가시면 일단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우리가 검색해서 시청하시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시죠? 우리 유튜브는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는지, 무슨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종류의 영상을 자주 시청하는지에 따라서 처음 열었을 때 이 홈 화면에 그림이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그림을 위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많이 검색하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돋보기 한번 터치해 보시고 우리 검색창에다가 스위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스위스 쓰시고 스위스 여행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스위스 여행을 다녀온 다양한 우리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올려서 영상을 하나 골라서
터치해 보실게요. 뭐 이런 광고 같은 거는 밑에 다 광고라고 써 있으니까 이런 건 절대 보지 마시고 올려서 영상만 보실게요. 영상만 골라서 터치. 그러면 일단 광고가 나오실 건데 광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미엄 이제 유료 회원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무료 회원이면 광고를 강제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광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여기 광고 건너뛰기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광고 건너뛰기도 터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일단은 이제 영상 시작이 될 텐데 영상을 먼저 크게 보는 것부터 할게요.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보는 방법은 영상을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사각형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위로 미는 것도 전체 화면이 돼요. 위로. 영상을 위로 드래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드래그 쓱 밀면 전체 화면이 되나? 자, 그리고 영상을 또 밑으로 밀거나 아니면 오른쪽 밑에 이 사각형을 또 터치하면 영상이 작아져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한번 또 원래 화면으로 만들어 볼까요? 밑으로 밀거나 오른쪽 밑에 이 사각형 눌러서 원래 크기로.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크게 띄우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한번 터치해서 정지해 볼게요. 11자를 터치. 영상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11자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자, 11자 버튼을 눌러서 터치를 하시면 이 아래쪽에 빨강색 막대가 보이시죠? 이게 시간 막대인데 여러분들이 0초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강색 시간 막대로 오른쪽으로 끌면 시간을 앞으로 가서 볼 수 있고 이 왼쪽으로 끌면 되감기식으로 다시 앞에 부분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시간 막대를 한번 오른쪽으로 우리가 드래그 밀어서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또 삼각형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 영상의 뒷부분을 시청할 수가 있겠죠? 또 11자 눌러서 정지.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뭐 웬만하면 다 자막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자막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요 위에 CC가 자막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영어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의 영상인데 자막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영상을 터치해서 위에 자막 버튼을 터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데 자꾸 영상이 뿌옇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가 유튜브 화면을 설정하는 유튜브 설정 버튼이거든요. 톱니바퀴를 한번 터치해서 톱니바퀴를 터치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화질이 있어요. 화질을 터치 거기에 이제 높은 화질로 설정해 주시면 우리 핸드폰 이 영상을 송출하는 가장 높은 화질로 선명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화질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고 싶으면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thumbs up. 요 밑에 thumbs up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게 좋아요 버튼. 그래서 영상 밑에 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댓글 달고 싶으면 요 댓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그러니까 원하는 댓글 내용을 작성하시고 댓글을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영상도 한번 이렇게 보실 건데요. 뒤로 버튼 위에 검색창이 다시 생기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검색하고 보는지에 따라서 앞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걸로만 검색을 해볼 거예요. 상단의 검색창 옆에 X 버튼 눌러서 이번엔 검색창에다가 연말 트로트 콘서트 쓰시고 요 밑에 이름을 터치하면 검색이 돼요. 이름을 터치. 자, 그리고 화면을 올려서 보면 여기 뭐 미스터 트롯 콘서트 노래 모음이라고 2시간짜리가 있네요. 요 영상을 터치 한번 해서 2시간짜리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긴 영상을 보실 때는 꼭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해서 터치해서 한번 재생해 보실까요? 이것도 광고 기다렸다가 재생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영상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근데 매번 검색해서 보는 게 불편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저장은 나중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볼 수 있고 광고 없이 보실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보고 싶은 영상만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오프라인 저장은 아무래도 내 핸드폰에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죠. 영상 밑에 보시면 오프라인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오프라인 저장 버튼을 터치 한번 해보시고 오프라인 저장 이렇게 창이 나오실 건데 요거는 이제 유료 회원만 가능하네요. 그냥 나중에 누를게요. 나중에. 바뀌었구나. 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영상 밑에 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포구 사교육장 영상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영상은 11자 눌러서 멈춰 보실게요. 영상을 터치하고 가운데 나오는 11자를 터치.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시정지를 하시면 이 재생창 위에 저런 버튼이 하나 보일 건데 저처럼 11자로 그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동 재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자동 재생은 우리가 영상이 끝났을 때 그냥 끝나고 다른 걸 여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가 알아서 알고리즘에 의해 나오는 다음 영상을 그냥 켜주는 게 자동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자동 재생이 켜져 있는 게 싫다. 막 자동으로 영상이 다음 영상이 시작되고 이런 게 싫으면 버튼을 눌러서 11자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영상이 재생되면 어찌 됐든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자동 재생 기능을. 그래서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되셨으면 뒤로 버튼 계속 누르면 돌아가요. 계속 눌러서 꺼주시면 되세요. 자, 유튜브는 이렇게 시청만 사실은 잘 하시면 그닥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거, 뭐 좋아요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댓글 다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자, 넘어가서 오늘은 우리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다루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카메라까지 한번 해보시려고 해요. 일단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편집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 앱스 화면은 제가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해요. 뭐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좀 생겨서 홈 화면 정도는 손쉽게 편집할 수 있다 정도가 되면 앱스 화면도 건드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홈 화면만 편집하시는 연습을 배워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은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우리 홈 화면은 핸드폰에 지금 딱 처음 켰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치면 바탕 화면과 같은 의미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위젯을 꺼내놓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앱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꺼내놓은 앱이나 위젯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앱스 화면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그래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표시해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처음 켰을 때는 홈 화면 거기서 화면을 올리면 나오는 화면이 앱스 화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홈 화면이 보이게끔 뭐 홈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뭐 뒤로 버튼을 계속 누르면 홈 화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홈 화면이 나오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 홈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한번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홈 화면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간이 없다. 그럼 옆으로 넘겨서 공간이 있을 만한 장소를 골라보시면 돼요. 홈 화면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그 여러 페이지 중에 넘겨서 골라보시면 되고, 이 여러 페이지 중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주 페이지가 있겠죠. 주 페이지를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모양이 달라요. 주로 사용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집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 집 모양이 자주 사용하는 홈 화면 페이지다. 그래서 페이지가 여러 개 있더라도 우리가 뒤로 버튼을 누르거나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집 표시가 있는 페이지로 무조건 화면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가 있더라도 그 중에 가장 주 페이지가 있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되셨으면 이제 홈 화면 빈 곳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앱스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 거예요. 홈 화면에서 앱스 화면으로 이동하실 때는 홈 화면에서 위로 살짝 밀면 된다 그랬죠? 위로 살짝 밀어서 앱스 화면이 나오게. 일단 앱스 화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몇 가지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 스토어나 아까 우리가 수업했던 시계, 설정, 캘린더 요런 애들이 좀 홈 화면에 꺼내져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플레이 스토어부터 꺼내 보실 거예요. 만약에 바로 안 보이시면 또 얘도 앱스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서 플레이 스토어 찾아보시고 플레이 스토어를 화면이 바뀔 때까지 길게 누르면 추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꾹 누를게요. 화면이 바뀔 때까지. 꾹 눌러서 화면이 바뀌었을 때 이게 홈 화면으로 바뀌죠? 그때 손 떼지 말고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세요. 드래그. 그 다음에 손을 탁 놓으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홈 화면에 추가하고 싶으면 꾹 눌러서 앱스 화면에서 꾹 눌러서 화면이 바뀌었을 때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가서 놓으시면 된다. 자, 되셨으면 또 다른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화면을 위로 올려서 우리 아까 수업했던 시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통은 이런 기본 앱들은 옆으로 넘기만 있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화면을 밀어 넘겨서 시계 찾아보시고 화면이 바뀔 때까지 길게 눌러 보실게요. 그래서 1초 정도 쭉 누르면 화면이 바뀌죠. 바뀌었을 때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고 가서 놓으시면 되세요. 항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추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옆에 있는 페이지에서 추가하고 싶으면 화면을 넘겨서 페이지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앱스 화면 가서 꾹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
요 페이지 하고 싶으면 요 페이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페이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가 추가되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화면을 위로 올리면 우리 앱스 화면에서 폴더 안에 숨겨져 있는 앱들이 있거든요. 뭐 삼성 폴더라던가 구글 폴더 같은 곳 안에 숨겨져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일이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우리 앱스에서 이번엔 검색을 해서 추가하시는 걸 한번 배워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홈 화면에 위로 살짝 밀어서 앱스 화면으로 올려보시고 상단 검색창에 한번 터치해 볼게요.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해 볼게요. 유튜브를 홈 화면에 추가해 보실 거예요. 유튜브 터치하셔서 터치하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뒤로 버튼 다시 화면 올려서 상단 검색창에 터치하시고 아까 우리 검색했던 결과에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홈 화면에 추가를 하고 싶으면 길게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했을 경우에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1초 정도 눌렀다가 떼신 다음에 홈에 추가라는 메뉴가 생기시면 홈에 추가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든 일단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냥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앱을 이동하셔야겠죠. 이동하는 건 쉬워요. 1초 정도 눌렀다가 그대로 끌고 가면 돼요. 페이지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까이 갖다 대면 페이지가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서 페이지 넘어가서 원하는 위치에서 손을 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앱이 추가가 됐는데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면 1초 정도 눌러서 끌고 가서 놓으시면 되세요. 유튜브를 한번 홈에 추가해 보시고 앱 이동까지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으로 맞춰 보실게요. 자, 해서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하시고 앱을 한번 이동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앱을 보면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앱이 없다. 그래서 좀 지우고 싶다 하시면 앱을 삭제하실 수도 있는데 앱 삭제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지울 때 삭제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삭제와 설치 삭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지우려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다 보면 그냥 삭제와 설치 삭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삭제는 홈 화면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앱스 화면에 가면 이 설치되어 있는 앱이 그대로 있는 경우, 이게 홈 화면에서만 삭제고요. 설치 삭제는 아예 설치된 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에 지워지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톡을 지우고 싶어요. 꾹 눌렀어요. 그러면 삭제와 설치 삭제가 나오는데 삭제를 누르면 그냥 홈 화면에서만 지워지고 다시 앱스로 가서 찾으면 있거든요. 근데 설치 삭제를 누르면 아예 지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장된 데이터, 내가 대화를 했던 거, 뭐 주고받았던 사진,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워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 앱을 제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서 정리만 하는 목적으로 지우고 싶으면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삭제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 화면을 넘겨보시면서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앱을 1초 정도 눌렀다 떼셔서 이렇게 메뉴 창이 나오시면 1초 정도 눌렀다 떼셔서 메뉴 창이 나오시면 삭제 한번 눌러보실게요. 삭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 안 하는 앱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앱만 남기는 거니까 찾기도 편하고 정리도 잘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앱도 사용 안 할 만한 앱을 1초 정도 눌렀다 떼서 삭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치 삭제 아니고 그냥 삭제예요. 우리 안 쓰는 앱들을 이렇게 한번 삭제해 보시고요. (1초) 정도 눌렀다 떼서 삭제. 그리고 이렇게 남은 애들은 한쪽으로 좀 정리해서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1초 정도 눌렀다가 그대로 끌고 가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시고 손을 딱 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플레이스토어 앱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하시는 거, 그리고 설치한 앱을 사용해 보시는 거 해볼 건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앱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까지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이걸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이제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위에 상단에 핸드폰 열어서 상단 시계 부분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알림창이 내려오시죠? 알림창 내려서 와이파이 찾아보실게요. 자, 우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오른쪽 위에 저와 같이 전파 모양이 있다면 와이파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이렇게 전파 그림이 있다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그림을 1초 정도 눌렀다가 떼보시면 와이파이 연결 창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혹시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는 분들은 밑에 이름 찾아서 터치하시고 연결 한번 해주세요. 자, 해서 연결됨 확인하셨으면 뒤로 버튼 끄시고 아까 우리가 홈 화면에 같이 꺼내본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터치해서 앱을 설치부터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홈 화면에 플레이 스토어 찾아서 터치. 플레이 스토어 상단에 검색창에 터치하셔서 네이버
쓰시고 밑에 네이버 이름을 터치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검색 결과 나오시면 옆에 이름 옆에 초록색 버튼이 이름이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오실 수 있어요. 저처럼 설치가 나오시는 분들은 설치가 필요한 거고요. 업데이트가 나오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설치,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기 버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기는 이미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설치 또는 업데이트 나오시는 분들만 이 초록색 설치 또는 업데이트 버튼을 터치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끝나시면 오른쪽 버튼이 열기로 바뀔 거예요. 열기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이건 최초에 딱 처음 설치했을 때 나오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셔서 밑에 뭐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시는데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이디 입력하여 로그인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쓰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모르시겠다 하시면 나중에 할게요 부분을 터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게요를 누를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위치 동의 창이 나오시는데 위치는 허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버튼 눌러서 빈 곳을 터치하셔서 이렇게 우리 네이버 처음 창이 나오게 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네이버의 내용을 검색하고 네이버 기능 몇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실게요. 일단은 우리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흰색 검색창을 한번 터치해 보시고 오늘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오늘 날씨 쓰신 다음에 밑에 있는 이름을 터치하거나 옆에 있는 돋보기 누르셔서 검색해 보실게요. 우리 오늘 날씨 화면이 나오시면 오늘 내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날씨가 검색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할 때와 음성으로 검색할 때는 또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성으로 한번 검색해 보실 건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마이크 모양은 보통 음성 인식 기능 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마이크 모양을 터치. 그러면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해 보실게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오늘 날씨 알려줘. 서강동은 맑으며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기온은 영하 14도, 오후 기온은 영하 9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오른쪽 위에 마이크 모양 눌러서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허용 다 해놨으니까 바로 말씀하시면 바로 검색될 거예요. 마이크 모양 누르시고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음성 검색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음성 검색은 뭐 날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색해주죠. 주요 뉴스 알려줘.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이건 로그인이 필요해서 아마 1분 미리 듣기만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검색하든, 그날의 날씨를 검색하든, 그래서 우리 요 음성 녹음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서강동은 맑으며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영하 14도, 오후 기온은 영하 9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한 결과는 왼쪽 밑에 있는 N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처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 버튼 눌러서 네이버 처음으로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린 닷 버튼을 이용해서 나머지 검색도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가 일반 검색 외에도 뭐 팝하고 검색, 쇼핑 렌즈 검색, QR 바코드 검색, 렌즈 검색, 음악 검색 등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처음 창에 보시면 아래쪽에 초록색 동그라미 그린 닷 버튼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쇼핑 렌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신데 여러분 근처에 혹시 이런 공산품? 물건을 파는 화장품부터 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이 초록색 동그라미 그린 닷 버튼을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검색 방식 중에 쇼핑 렌즈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쇼핑 렌즈를 터치. 자, 또 사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사진 허용해야지 촬영이 되겠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리고 이 가운데 설명창은 이렇게 넘겨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X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메라가 열리셨으면 이런 파는 물건 있죠? 책도 괜찮고 그냥 물건 전체가 찍히시면 돼요. 물건에 카메라 대시고 밑에 하얀색 동그라미 촬영 버튼을 터치해 보실게요. 촬영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물건을 검색해 주었나? 물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내가 검색한 결과에 물건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되면서 뭐 물건의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고 물건의 가격, 직접 여기서 구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밑에 있는 초록색 그린 닷 버튼으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다. 음성 텍스트를 지나서 우리 카메라 기능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거죠.